자, 이제는 천공이 같다는 사실만 밝혀지면은 이 정권 망합니다. 너무 거짓말을 크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천공 한 명이 아니에요. 줄줄이 나와요. 또다란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제보자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부승찬 박사가 이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진상을 밝히고 나섰어요. 네. 부승찬 박사는 아는 거 3분의 1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의 막힌 속을 언제나 확실하게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김종대입니다. 우리 채널로 속이 뻥 뚫린다고 소감을 밝히시면서 어떤 분께서 저희 집으로 홍어를 보내오셨습니다. 잘근잘근 씹으면서 그 전투력을 또 배가하고 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지난 2월 3일 날 미국을 방문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어요. 그런데 박진 장관이 출국할 때는 올해 방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외국 방문을 협의한다고 그랬고, 또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내실 있게 격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니까 정상 외교 협의하러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제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태영호 의원이 이제 박진 장관이 가서 동맹 다 해놨고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하고 이러는 게 뭐가 나올 줄 알고 거기 대통령 미국 방문 협의 잘했죠. 그래서 성과가 뭐야? 성과가 뭐야? 그러니까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빈 방문을 목표로 해서 갔지만 빈손으로 온 겁니까? 빈손으로 온 거예요. 자,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나 봐. 그럼 지금 미국의 우리 외교 당국이 제대로 까이고 온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렇죠. 윤석열 피하는 거예요. 네. 쟤는 좀 이상해, 애가. 까이고 깊이 인물이 된 겁니까? 나중에 만나 이렇게. 뭐 깊이 인물이라고까지 내가 단정짓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씨알이 안 맥힌다. 씨알이가 이럴 땐 뻥 뚫어야 돼. 홍어탕 먹어야 돼.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이겁니다. 요즘 가장 화제의 책. 화제의 책이죠. 예. 권력과 안보. 예. 부승찬. 부승찬. 부제가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이야. 이래가지고 네. 지난주에 난리가 났어. 난리가 이 책 나온다고. 이 책 나온다고 기사 쓴 한국일보 고발당했어. 네. 기자가. 네네. 더 황당한 건 한국일보에 사설 하나 없어. 자기 소속 기자가 황당하게 고발당해야 고발을 돼. 당했는데 네. 신문사가 말없이 가만히 있다. 예. 노동조합에서만 그 네. 성명을 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바로 고발의 효과입니다. 근데 한국일보가 최근 YTN 인수에 뛰어들었잖아요. 정권하고 척지기가 난처한 거지. 네. 이런 겁니다. 바로 고발의 효과가 이런 거예요. 네. 또 제가 기자 한 명의 모 매체 기자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다짜고짜 사과하더라고. 의원님, 제가 의원님 다 취재하고 그다음에 저 기사까지 다 썼는데 데스크에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고발한다 뭐한다 이러니까 네. 데스크에서 기사를 삭제해버린 것이오. 이게 바로 고발의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들은 이런다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의 정권의 그 이런 고발 압력, 협박 압력은 말입니다. 겨울에 보리밟기라고 하나? 요즘 MZ 세대들은 모를걸요. 그 옛날에 그 보리밭에 가서 예. 막 이렇게 쿵쿵 밟는다고. 네. 보리는 밟혀야 새봄에 새싹이 더 힘차게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언론을 협박하고 정권이 누르면은 언젠가 새봄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시민들이 자신감을 얻고 민주적인 공론회장에서 에너지가 더 싱싱하게 폭발하는 법이다. 그게 바로 진실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의 한겨울에 보리밟기 하고 있다. 나중에 새싹이 더 힘차게 올라올 줄도 모르고. 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지금은 밟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쓴 기사도 보도를 안 해요. 자기 기자가 고발당해도 사설도 사설 하나 안 못 내요. 내요. 네. 이렇게 밟히고는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이걸 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진실의 힘으로 생명력으로 솟구쳐 오른다. 그런 점에서 이 한겨울의 이 압박과 협박, 그다음에 이 압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럴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책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사태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작년에 제가 12월 4일 날 그 스픽스에서 하는 왁자지껄이란 유튜브에서 최초로 천공 의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셨죠. 사실상 폭로한 거예요. 네.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다. 예. 육군참모총장 서울 집무실에도 다녀갔다. 공관과 집무실. 네. 예. 그때 내가 이걸 처음에 폭로할 때는 말이에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다녀간 거 사실이 있긴 있지만 그럼 자기 눈으로 보고 간 거다. 우리는 천공 말 듣고 집무실 이전한 거 아니다. 네. 아니 누가 뭐래? 내가 보고 갔다 그랬지 뭐 그러면 천공 말 듣고 했다 그랬어? 그건 모른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국정 개입 아니다. 개입한 거 아니다. 예. 자기 눈으로 그냥 보고 갔는데 국가재산 국민이 본 게 뭐가 문제냐. 네. 이럴 줄 알았지. 네. 그런데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때 5시에 일요일 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방송을 보고 대통령실이 다음 날 오전에 법적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오후에는 고발한다 그랬어요. 예. 그럼 몇 시간 만인 거예요? 네. 아니 일단은 사실 확인도 해봐야 되고 법적 검토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이게 결정이 되지?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용인즉슨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예. 명예는 김용현 경호처장의 명예가 훼손돼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고발했다. 아니 무슨 하급자 명예가 훼손된 걸 왜 그 위에 상관인 비서실장이 더 높거든. 예. 비서실장이 고발을 해. 네. 당사자가 나와 왜 겉절이들이 설쳐 아무것도 예. 모르노. 이래서 이것도 황당해. 네네. 저기,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의원님이 처음에 이 의혹을 폭로하실 때는 천공 등이 관저나 집무실에 다녀갔다라는 1차적인 사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집무실과 공간이 영향을 받고 변경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 모른다 그랬지. 그것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내용은 그 대통령실에서는 인정할 것이고 2차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국정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1차적 사실부터 지금 부정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커진 거예요. 예. 자 이제는 천공이 갔다는 사실만 밝혀지면은 이 정권 망합니다. 너무 거짓말을 크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왔다 갔어도 그게 무슨 개입이냐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하. 자 그러니까 싸움이 커진 거예요. 이제 천공이 아니, 왔다 갔다는 요것만 밝혀지면은 이 싸움 끝나는 거고 정권의 이 정권에 줄줄이 이제 예. 낙마하겠지. 비서실장, 경호처장 다 감옥 가야 돼. 내가 무고죄로 안 걸 것 같아? 그러니까 보세요. 싸움이 이렇게 번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야. 왜 그러지?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도 좀 만들어 놓고 좀 그러지. 그리고 하루 이틀은 검토하고 해도 충분한데 오히려 그게 더 나한테는 위협적이지. 네. 제대로 검토하고 들어오면. 예. 근데 왜 이렇게 스투피드? 네. 이런 건데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원리로 된 거예요. 작년 9월에 뉴욕에서 비속어 참사가 터졌어요. 그때 10시간 넘게 보도되고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시각 밤 늦은 시각에 사색이 돼가지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왔지. 예. 그랬는데 그때 김은혜 수석이 거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초죽음이 될 정도로 아주 뭐 두들겨 맞았어요. 네. 뭐 하고 있었냐고. 예. 대응이 늦었다는 이유로. 잘못은 지가 비속은 지가 해놓고. 예.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생긴 관행이 뭐냐면은 일단은 고발이건 강경 대응을 해놓고 이제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걸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자기 보스의 심기 경호가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김은겸 의원 고발건이라든가 이번에 한국일보 뉴스토마토 이 고발건 같은 경우도 정광석화처럼 해치우는 거는 이렇게 미리 그냥 저희가 사거리 조져놨습니다. 이걸 보고하는 거죠. 그럼 좋아하거든. 이렇게 해서 이 싸움이 이제 천공이 갔다 안 갔다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의 팩트만 나와도 이제 줄줄이 사표내야 될 겁니다. 네. 어떻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뒤에 저기 부승찬 박사가 이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진상을 밝히고 나섰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다 육군본부에서 들었단 얘기 아니냐, 네가 직접 봤냐 이러는데 아니 군의 보고 체계, 지휘 체계라는 거는 네. 그 지휘관이
대변인이 현장을 직접 다 봐서가 아니라 어떤 그 부하의 보고에 의존해서 그럼요.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거지. 모든 지휘관이 어떻게 다 현장을 가서 봅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육군 총장에게 보고된 천공 출연이라고 요게 38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미사일 전략 사령부 개편식에서 육군 총장을 만났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다. 네. 총장 공관을 관리하는 모 부사관이 최근 인수위 소속 땡땡땡과 이게 김영현이에요. 네. 천공이 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들렀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천공에 노란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해당 부사관이 증언하지 않는 한 이 사실 또한 묻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다. 언론에 제보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해야 하는 것일까? 만일 사실이라면 그 파급은 어느 정도일까?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의심한 거야, 이게. 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고 부승찬 대변인이 어떻게 했겠어? 며칠 후에 다시 남양신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일전에 말한 게 그게 사실이냐? 아니 그날도 말했지만은 도포자락 휘날리고 허연 수염에 그 눈에 띌 때인데 어떻게 나타났겠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내 부하가 거짓말했단 말이냐? 되레 화를 내더래 총장이. 네. 아니 군에 지휘 체계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또 나와요. 며칠 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에 알려야 하냐고 물었다. 총장이 자기는 괜찮지만 현역인 부사관이 걱정된다며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자, 여기서 절대 비밀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인데 그걸 좀 함구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또 그렇죠. 확인이 됐잖아. 네. 또 확인이. 그 다음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이후 그러니까 정권 출범 전에 부승찬이 대변인에서 물러났어요. 이 일을 알만한 육군 인사에게 천공 의혹에 대해 추가로 확인했다. 그는 자신도 들었다면서 그날 천공이 타고 왔다는 차종이 무엇인지 누가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등 육군 총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천공의 당시 행적을 들려줬다. 그에 따르면 그날 현장에는 남 총장이 언급한 인수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즉 김용현 지금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네. 인수위 고위직 인사가 한 명 더 있었다고 한다. 예. 이제 이 육군 인사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네. 그 고위직이 누구냐? 윤핵관 A 의원이라고 지금 언론에 나간 그거예요. 그렇죠. 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인수위 관계자와 군 관계자 등은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책에 나온 내용인데 네. 여기서 이제 바뀐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완강히 부인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네. 최근에 언론에 거듭된 문의에 대해 가지고 소설이다 처음에 이랬어요. 그다음에 그 육군 부사관 공관장도 언론이 전화하니까 부인했어요. 네. 그런데 들은 사람이 있다고 추궁을 한 거지. 네. 아니 들은 사람이 있는데 왜 자꾸 소설이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육군 참모총장께서 사실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아, 뉘앙스가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네. 근데 한 언론사에서 그 문제의 부사관 지금 5군단으로 전출이가 있대요. 네. 거기도 전화를 했어. 그런데 똑같이 대답하더래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아, 이분도 살짝 뉘앙스가 바뀌는 부인을 느낌이네요. 못하는 거죠. 부인은 안 한다 최소한. 예. 부인을 못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로 바뀌었다 멘트가. 예. 지금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 육군에서. 처음에 부사관이 부인했다고 육군이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부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온 뒤에 국방부 기자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육군 공보 담당관한테 물었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공관장 했던 양반한테 확인해봤냐. 그러니까 안 했대. 아. 그러니까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아니 작년에 김종대 의원 고발 당했을 때 그때 확인했다고 보도자료 내놨지 않냐. 네. 아니 그때는 그때고 네. 지금 더 구체적인 게 나왔으니 예. 이제는 다시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확인 안 한대. 확인할 계획도 조차 없다. 아. 국방부 대변인 발표가 아주 재밌어요. 네. 기자들이 국방부는 알았냐 물으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 이거 공식 입장이에요. 아니 이미 육군이 작년에 입장 발표했고 네.
고발이 된 사건이므로 네. 앞으로 사실이 밝혀지리라고 본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난리가 날 거야. 그게 아니라 육군본부를 지휘 감독하는 게 국방부니까 예. 왔냐 안 왔냐를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이 밝혀질 걸로 본다. 아, 이거는 그러면 긍정 부정도 없이 회피적 답변으로 봐야 되겠네. 발 빼겠다는 거예요. 아하. 봐, 육군이 이래, 국방부가 이래. 그런 다음에 내가 중요한 육군 관계자들을 지금 취재하고 있다고. 예. 요 며칠도 계속 취재하고 만나고 있어요. 그랬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라는 거요. 그때 그 김용현 또 국민의힘 의원 천공 마스크를 쓰고 왔대. 네. 그런데 천공이 우측에서 쉽게 알아봤냐면 마스크 밑으로 허연 수염이 쭉 내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은 이겁니다. 작년 3월에 육군본부 비서실에는 이게 빅뉴스였던 거야. 그때 육군본부 비서실에 고위 장교들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야. 아. 그리고 공관장이 부사관이 총장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때가 난리 날 때 아니야. 용산으로 집무실 쳐들어온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군이 발칵 뒤집어지고 국방부가 난리 났을 때 육군 입장에서 뭐겠어. 아, 우리한테도 불똥 튀는구나. 이제 서울 사무소 관저 다 내놓으라는구나. 네. 그러면 육군 총장의 자산이 다 없어지는 거라고. 서울 자산이. 예. 그럼 다음 총장을 위해서라도 이거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서울 사무소도 없어지고 관저도 없으면 잠은 어디서 자고. 네. 일은 어디서 볼 거냐고. 총장이 서울 자주 가는데. 네. 그러니까 비서실이 머리 아픈 거야. 그러니까 공관장한테 또 확인을 하는 거지. 그때 몇 명이 왔냐, 무슨 말을 하더냐, 뭐냐. 아.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비서실에서 공관장한테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디테일을. 아. 그러니 내가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어. 네. 그런데 지금 육군본부가 이걸 재조사하겠어? 도대체 더 이상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네. 아니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뭐 월북 공무원이 아니라 뭐 실족이다 뭐다 거짓말했다 해서 전직 장관까지 구속시키는 판인데 여기서 또 정권 바뀌면 우리 거짓말쟁이 되는데. 네. 지금 육군 국방부가 여기서 발 빼고 있어. 아. 그다음에 결정적인 인물 천공. 네. 뉴스토마토가 천공이 속초에서 강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쫓아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천공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만약에 육군 총장 공관이나 집무실에 안 갔다면 안 갔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언론하고는 인터뷰 안 해요 하고 강연장으로 들어가서 그 언론에는 작년 5월 6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공은 단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경찰에 고발돼가지고 조사를 받았잖아요. 제가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면 이제 참고인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천공한테 조사를 못 받겠으면 서면으로라도 의견서라도 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 아. 참고인 조사를 안 해. 아니 이 고발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성역화된 치외법권에 자리하고 있는 천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나한테 대리 고발을 한 겁니다. 천공을 지키려고. 네. 왜 거긴 조사 안 해? 뭐 무서우게 불과한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왜 보호하는 거야? 한마디 물어나 봤냐고. 조사 안 해. 네. 참고인 조사 지금도 안 해. 네. 이게 벌써 2달이 지난 사건이에요. 네. 제가 방송에 나가서요. 네네네. 난 그리고 제일 어이없는 게 그 국민의힘 그 의원이요. 윤핵관 네. 같이 갔다는. 아니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그런 적 없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자기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야. 예. 그분도 지금 말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말이 없죠. 기자들이 쫓아가서 저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 네. 자기들도 부정을 못하면서 이거 가짜 뉴스라는 거야. 아. 주호영 원내대표는. 네. 그러지 말고 소속 의원한테 물어봐. 네. 뭐라고? 부인하는 놈이 김용현 경호처장 빼고는 한 명도 없다. 아하. 이쯤 되면은 말입니다. 개개인들이 나한테 묻지 마세요. 이렇게 입장 곤란해서 빠져나갔다 치더라도 이걸 다 합쳐서 보니까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육군과 국방부와 국민의힘 의원이 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이런다고 끝날까? 계속 튀어나온다고요. 지금 1학장은 제가 썼고 예. 2학장은 이 권력과 안보를 쓴 부승찬이 썼고 예. 앞으로 3학장, 4학장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교향곡은 4학장까지는 해야 완성되는 거지. 3학장, 4학장이 창작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예. 여러 제보자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예.
의원님 뼈가 시리고 아플 때는 편관보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도 벌써 냄새가 확 들어와요. 네. 와, 진하네. 향이 너무 좋죠. 너무 좋아. 편관보는 관절 건강을 위해서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인 MSM과 NAG가 들어있는데 관절의 통증 및 기능 개선에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프리미엄 부원료 30종이 꼼꼼하게 이 한 포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하면 또 우리 중해제약인데 중해제약에서 생산했습니다. 사실 의원님 관절이 유연해야 생활이 편하죠. 그럼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네. 관절 건강, 뼈 건강에는 편관보. 부모님께 선물로도 좋습니다. 편관보에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패키지 구매 시 본품 1개월분을 더 드립니다. 여기에 가격 할인과 면역력과 근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힘포유 플러스 3개월분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이벤트를 놓치지 마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편관보를 검색하시거나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산삼 순백 한번 드시고 가시죠. 나 이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향기가 너무 좋죠. 오늘 제가 많이 오후에 피곤했는데 이 느낌이 새롭네요. 이거 먹으니까. 일단 향이 강하고 맛이 진해 확 와요. 아무것도 섞지 않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로 만든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한 뿌리를 한 병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을 쳐서 3,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를 살펴보십시오. 솔직한 체험 후기 이야기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어떤 수험생은 뇌가 열리는 기분이다 라고도 하시네요. 원 플러스 원을 적용하면 한 병에 6,500원 꼴인데 사은품까지 드리면 5,000원 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산삼 침향환 천수 10판을 추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기력 잃은 부모님과 지인, 남편, 아내 그리고 고마운 분들에게 하늘에 내린 선물 산삼 순백을 선물해 보십시오. 네이버에 산삼 순백 검색 후에 요 나가는 전화번호로 주시고요. 요 작품에 주의하시고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꼭 산삼 순백을 확인해 주십시오. 하루하루가 다른 남성 기능 저하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특허받은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와 함께 하십시오.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이제는 하루 딱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잃었던 남성의 자존감을 채워드립니다. 입소문만으로도 벌써 남성분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해진 의료기기 특허는 물론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기이자 미국 FDA에 등록된 제품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개인정보는 확실히 보호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무료 상담부터 해주십시오. 부부생활이 어렵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코코메디! 코코메디가 2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송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300분 한정 특별 가격 할인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프리미엄 화려화 그리고 아연 추가 상품까지도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해 주시고 여기 나가는 대표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이 책은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많은 국방 비사가 있는데 이 중에는 문재인 정부의 좀 불편한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쪽에 평론가들이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는 이걸로 저자가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다. 이름값 높이려고 한 거다. 이러면서 민주당 경선에 2번 출마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 박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 책으로 네 이름값 높이려고 낸 거야. 그리고 진실성이 없어 그랬는데 여기에 쓴 깨알 같은 기록들은요. 한미동맹 또 국방정책 또 권력과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비사를 다루고 있는데 가감이 없어요. 일기체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기록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이게 전형적인 무인의 글쓰기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부승찬 박사는 사관학교를 나와 공군 소령으로 예편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박사 논문이 탁월해요. 제가 그래서 보좌관으로 영입을 한 거거든. 그랬는데 저는 부박사가 일단 정치인이기 이전에 군인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깨알같이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굉장히 아프게 지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책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랬으면 용비어천가 써서. 오히려 문정부에 불리했던 것들은 뺐으면 뺐을 텐데. 그래서 민주당에 않았다. 잘 보여서 다음에 공천 달라 그러지.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굉장히 정직한 책이에요. 오히려 민주당이 아픈 심정으로 참고해야 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요. 오스틴 국방장관인데 지금 국방장관이요. 서욱 국방장관하고 국방장관 회담 때 비공개 자리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상정한 한미 공동 군사 작전을 만드는 구상을 만드는 워킹 그룹을 구성하자. 예. 이거 굉장히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한국 국방부에 압력을 넣은 게 앞으로 중국군을 상대로 한 대만 사태 뭐 해가지고 우리 워킹 그룹 만들어서 어떤 대비 계획 짜자. 근데 서욱 장관이 no, 안 돼. 네. 단호하게 그걸 견제하더라고. 네. 근데 오스틴 장관은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 밑에 있던 주한미군 사령관 이 양반이 이제 못마땅해 이 강경파들이 국방장관은 그럭저럭 설득이 되는데 계속 그러면서 전자권 전환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막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대판 난중일기입니다. 이 무인의 글쓰기는 미사 여구가 없어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가지고 기법이 들어가고 수식어가 들어가는 이런 게 다 빠져 있는 엄청나게 담백해. 이게 바로 이순신의 글쓰기 난중일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 또 군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에피소드 뭐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또 저 병사들의 사망 사고 이런 게 어떻게 다뤄지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음 근무자들을 위해 가지고는 유용한 자료로 잘 참고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근데 무언 이걸 갖고 공천을 받고 뭘 이걸 갖고 뭐 민주당에 잘 보여. 책 읽어보고 얘기해 이 양반들아. 나 답답해 죽겠어. 남의 책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 그런데 이 책에서도 끊임없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결국 저도 같은 얘기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공직자가 소신 있게 정직하게 발언해도 불이익을 보지 않는 나라. 이 권력의 협박과 고소난발에 언론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기 기사를 쓸 수 있는 나라. 그런 기자나 공직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공화제도에 두터운 방화벽이 있는 나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치적 경쟁자의 의견에도 존중과 배려를 할 줄 알고 진실 앞에 겸손한 권력을 원합니다. 그것이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면 그 민주공화제도가 기반이 흔들리는 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예사롭지 않은 전조다. 그런 면에서 이건 민주주의 지키기의 어떤 맥락에서 이 책은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공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제가 예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고소고발로 싸질러 놨어요. 지금 도처에 똥 받아요. 싸질러 놔가지고 이거 이제 치우지도 못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진실 게임에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뭐 JTBC, TV조선까지 뛰어들었어 탐사팀이. 저기 오늘 영화 감독이 찾아왔어요. 영화 만든다고 다큐멘터리 영화. 이거 개봉하자고 인터뷰하자고 쫓아왔어. 6월까지 만든대. 얼마나 재밌어. 이 사건에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언론인이 붙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 화장실에서 국방부 대변한테 귓속말로 사실은 천공이 왔다 갔다. 이러니 되게 재밌는 거야 이게. 흥미 유발 요인을 닫고 대통령은 고발하니까 진실 분쟁이 없고. 오랜만에 볼거리가 생기니까 언론인이 무지하게 많이 붙어.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현실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 민주주의가 여기서 작동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언론의 그 열정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야. 물론 경영진들은 눈치 보겠지만. 그래가지고 붙는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취재가 나가고 3탄, 4탄이 터집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 예상하는 거고 언젠가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는 순간에 온다. 그게 이제 남양신 총장이라든가 그 지금은 전출가 있는 그 부사관이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또 이런 걸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공적 가치가 고양이 된다는 걸 알 때 공직자는 어느 순간에 말을 하게 돼 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강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진실 영역에서 우리가 지쳐 나가 떨어진다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소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싸우고 계실 때 저는 그걸 따라만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CCTV와 출입 차량 기록, 네. 그 다음에 휴대폰 추적.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걸 갖고 정보를 융합해야 돼요. 예. 그런데 저보고 국민의힘이 CCTV 증거물이 있냐, 목격담을 내놔라, 뭐 그러는데 그거 다 갖고 있어. 니들이 안 내놓는 거야. 네. 그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거기다가 내놓으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정농단자 천공을 앞으로 계속 보호하게 되면 이 정권은 파멸로 갑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천공이 유튜브나 또는 어떤 녹취 파일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만들었다. 검찰총장도 자기가 그만두라 그랬다.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문무일 검찰총장 지키라 그랬다. 고발하려면 천공을 해야지. 자칭 국정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내가 했습니까? 네. 대통령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는 게 누구라고? 그렇죠. 모든 문제는 천공에서 시작됐어요. 예. 그러면 천공을 고발할까? 용산에서? 지금 여태 못 하고 있죠. 못하고 있지. 오히려 예. 방탄 권력이지. 예. 그 다음에 국회 국방위 운영이 열어가지고 천공을 증인으로 철석시키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이거 응하냐? 지금 방해하고 있지. 예. 그게 방탄국회요. 그러면 천공을 경찰이 불러서 참고인 조사라고 아니면 나하고 대지를 하든지 네. 뭐나 이런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명예훼손인데 그 앞에 있는 허위 사실을 안 밝히고 있잖아. 네. 경찰도 네.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천공이 부르고 뭐 하다가 용산에 찍혀버리면 어떡할까요? 네. 이래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발을 하려면은 똑같이 천공을 고발해라. 그게 대통령실 임무다. 니네 대통령 다 망치고 있다 지금. 네. 또 한 가지. 부승찬 박사는 아는 거 3분의 1도 얘기 안 했어요. 여기 기록물로 자기가 남겨둔 것만 언론에 나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거 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도 네.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 사건은 천공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아, 그 그렇습니까? 관저와 집무실에 천공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놈이 와서 휘젓고 다니고 저놈이 와서 휘젓고 다니고 완전히 오픈돼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인수위가 뭐 공무원들이 뭐 행정적인 어떤 검찰을 거쳐서 했다 그러지만은 전부 다 와가지고 말이야 하나씩 보고 다 지도 한 칼 있다고 떠들고 다니고. 네. 이게 지금 천공 한 명이 아니에요. 아하. 줄줄이 나와요. 또다른 인물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 제가 차차 밝혀드릴게요. 아. 그러면 뭐 이 건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부적절한 얘기들도 지금 열심히 취재 중이신 거네요. 그럼요. 수집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풍부한 진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진실들, 팩트들이 지금 있는데 천공 하나만 지금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 보따리가 있는 거죠. 그 점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특히 저는 중간에 의원님께서 이 민주주의 또 역사에 대한 또 우리 시민에 대한 그런 신념 그걸 믿고 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다는 그 말씀에 좀 감동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2014년에 십상시 사건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정윤의 문건 파동이라고 돼 있고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예. 그 중에 그 말단 조사 요원 한 명은 대통령의 그 비선 라인들에 대해 가지고 실세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결국은 불이익을 받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그때 그 유서에 뭐라고 써 있어? 저들은 너무 강하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어떤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 죽음을 선택했던 조사관이 2년 후에 어떤 세상이 열리는지를 알았더라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세상이 바뀐다는 걸 믿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했겠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왜 싸워야 되느냐? 예. 누군가에게 그 이런 진실의 힘에 대한 믿음을 주려면 누군가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그때 그 죽어갔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사관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저기 육군 참모총장 입장은 또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다. 네. 자기가 말 잘못하면 옛날 자기 부하들 다 조사받아야 되는데 네.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다른 진실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얘기를 잘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은 지금이야 힘들고 어렵겠지 그분들도.
그리고 많은 공직자가 진실을 가슴에만 남고 말 못하고 있는 그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세상은 바뀝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싸우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자기 소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 박사한테 이런 책을 쓰라고 주문한 적도 없고 사실은 도움 요청한 적도 없어요. 고발당한 이후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내가 지고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책으로 응답을 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누군가는 네. 또 지금 고뇌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언젠가는 누군가 싸워주고 있으면은 그 기운으로 인해서 네. 또 언젠가는 말을 하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수호되는 거고 그 민주공화제도의 건강한 견고한 기반 위에서 우리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주권자들의 시민 공동체가 결국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회의 소명이자 책무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밤이 깊을 때 오히려 새벽이 더 가깝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